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서울시의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법규 관련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예컨대 차량의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단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숙지하시고는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업무들을 직접 수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 안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몇 가지 법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의 본체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단속의 대상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속의 주체가 되어서 이 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 직접 도로교통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의 교통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 법률의 내용을 많이 잘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우리가 찬찬하게 잘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죠. 자, 이 법의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 관련 법 있어요. 자, 이 법은 이제 여러 가지 기초질서 위반 사범들에 대한 단속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법률을 합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20문항 정도의 문제를 아마도 푸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출제 기준을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네 가지 법률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라든가 또는 공직 윤리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가볍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저와 같이 공부할 법률의 내용은 우리가 추론적인 또는 일반 상식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기가 어려워요.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과 어떤 단어가 틀리냐 맞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들러리 지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명확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같아, 이 정도 가지고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차근차근히 어떤 법률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실제 출제가 됐었는지, 그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요 논점이 출제가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책에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는 수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암기하라고 강조드린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만 시험장에 가셔서 헷갈리지 않고 무난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이렇게 저와 같이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이 출제가 되고 어떤 조문은 그냥 한번 째려보고 넘어가면 되는지를 구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분량을 다 평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조문들을 간과하기 쉬워요. 또는 반대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조문들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니까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조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조문의 내용은 반드시 책에다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는
제가 출제되는 유형까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책에다가 정리만 잘 해놓으면 저하고 수업 시간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그 내용을 도서관이든 자택이든 어디서건 자꾸 낯을 익히시면 돼요.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 됩니다. 여러 번 보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치기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냈는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사지선다의 객관식이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쪽에서 뭐 예시가 나오든 나열이 되든 간에 3개짜리 4개짜리 조문이 나오는 거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수업 중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수업 중에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중에는 반드시 제가 조문을 읽으면서 강조드리는 내용은 무조건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놓고 옮겨 적어 놓으시고 그래야만 혼자 공부하실 때도 저와 같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 여러 번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편제를 쭉 보니까 책이 굉장히 좀 편제가 잘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1편은 저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편은 저하고 같이 안 할 거고요. 저하고는 제2편 있죠?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요 3개가 2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3개를 차례차례 조문 순서, 법률 순서대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편에 가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를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출제도 아마도 여기가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장 도로교통법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은요.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거 아주 개별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도로교통법의 내용들은 많이 다루죠. 그래서 낯이 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의 단속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단속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이쪽 도로교통이나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단속 대상자들인 운전자들은요 끊임없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이의 제기를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제가 수행하는 지금 이 상황은 도로교통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법적 근거를 들어서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도